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묻고 답하기입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검증할 때 연구 가설을 검증하지 않고 연가설을 설정하고 대립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먼저 철학 사상적으로는 반중주의예요. 반중주의는 뭐냐면 칼 파퍼가 주장한 건데 아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냐면 반중주의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귀납법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조는 전부 다 흰색이다. 이렇게 표준화, 일반화시켰어요. 즉 이론이 나온 거죠. 그럼 반중주의는 뭐냐? 아니다. 블랙스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스완이 찾을 때까지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고 관찰하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누군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반중주의라고 그래요. 이 반중주의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국무회의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 회의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한 명은요, 반대 입장을 내게 해요.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 외계인은 없다.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해도 한 명은 의도적으로 해요. 아니야. 외계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럼 왜 외계인인데 그러면서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 한 명은 뭐라고 해요? 반대로 아니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지진이 안 일어날 거야. 이럴 때 한 명은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아니야. 대한민국 지진이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검증하고. 대단히 그 좋은 어떤 기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집단적 사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집단적 사고, 절대적 가치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돌연변이라든가 어떤 유사시가 되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중주의가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연가설이 나오냐? 형법에서 넘어온 개념이에요.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항상 무죄 추정.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가설. 뭐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형법에서 넘어온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알리바이를 하고 있는 거면서 증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나씩 그거를 맹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유죄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전부 다 이스라엘 개념 또는 형법의 무죄 추정 원칙처럼 만약에 연구 가설로 한다면은 뭐뭐 있을 것이다. 뭐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결정 내린 사람이면은 이건 집단적 사고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대적인 요인, 반중주의처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없을 거야. 뭔가 없을 거야. 연가설. 그래서 연가설이 먼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 연구가설을 하지 않고 그런다? 이건 반중주의, 형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하고 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물도 얘기했지만 하이퍼테시스 제로, 연가설이 항상 먼저 나온다. 관계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립으로 검사처럼 대입으로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어요. 1종 오류나 2종 오류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연가설을 바탕으로 해요. 1종 오류는 연가설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연가설이 참이에요. 연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오류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자, 저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끌려왔어요. 재판정에.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해서 연가설이 참이에요.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참이에요. 근데 그걸 기각시켜요. 무슨 말이냐?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요. 사형시켜버려요. 이게 오류예요. 이걸 일종 오류라고 해요. 한 번 더. 연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시켰던 오류. 이걸 일종 오류라고 해요. 이종 오류는 연가설이 거짓이에요. 그것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재판장에 끌려와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아요. 근데 그걸 채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석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연가설이 거짓인데 그걸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풀어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보세요. 살인자를 풀어주니까 이것도 오류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것도 오류잖아요. 한 번 더 억울한 사람을 누명시켜갖고 죽였어. 그 옛날에 영화 뭐야? 10,000명이 동원한 그 유승용 씨 나와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그 한 거 뭐지? 7번 방의 선물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7번 방의 선물이. 예. 그게 일종 오류예요. 그리고 딸이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끝내 밝혀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치명적인 오류예요?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우리 1급 시험 문제. 일종이에요, 일종. 왜? 살인자를 석방했잖아요. 걔 언젠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살려내질 못해요. 그래서 일종 오류도 문제고 이종 오류도 문제지만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뭐다? 일종 오류라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와 연관이 있다? 연가설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